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만장자 마인드의 7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8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쭉 이어서 볼 건데요. 가장 큰 화두는 이거예요. 이 작가가 이제 백만장자 마인드를 많이 강의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아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렇지 않아요. 전혀 반대예요.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고 자꾸 망치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신대요. 대답은요. 첫 번째 해결 방법.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에 데려오지도 말라. 그냥 당신은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고 생활에 써 보여주라는 거죠.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들이 따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면 그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비결을 물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된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싶고 왜 이걸 배우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념이 꺾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각성제로 활용을 하라고 해요. 여기서 이 작가는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거는 각성제고요. 성공한 사람들처럼 잘 돼야지 이거는 자극제라고 해요. 비난하지 말고 그냥 당신 스스로 다르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잣대로 비판하고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고 당신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스스로 잘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뭐 헤어지란 이야기예요. 그냥 그들이 따라오게 하거나 내가 떠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의 경우에는요, 그냥 이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 행복하고 싶은 욕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작가는 나와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퇴행시키는 사람과 묶어서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역에 걸린 사람을 당신은 끌어안겠는가? 대부분 나까지 홍역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 정신적인 홍역에 가깝다. 가려움 대신에 불평이라는 것이 생기고 긁는 대신에 상처가 생기고 화가 나는 대신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의 행복,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둘 중에 하나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많이 있으세요. 네. 스스로 먼저 변화하시다 보니까 사실 뭐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제 가까이 있었던 친구, 또 뭐 했는데 이렇게 됐어?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요. 네. 자, 부자는 승리자들을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편안하다고 해요.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청사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부자들과 같이 있을 때 어색하고 부담을 느끼고 불안하고 내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에고 때문에 자기의 그 보호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비판하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내면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처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 또한 내 내면의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해. 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ASMR을 하는 게 자기 전에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잠재의식 속에 이런 거부감을 좀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상태에서 이렇게 숫자지처럼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자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또 본인 스스로 자기 직전까지 남한테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자기 직전까지 계속 그런 마음을 되뇌이면서 말을 하면서 잠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자려고 누웠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막 하루에 있었던 잡다구리한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머릿속을 통제할 수 없다면 외부의 소리를 좀 들어서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서 주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부자들을 욕하지 말고 대신에 본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다면 스스로 백만장자가 돼서 자신을 만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보고 있다고 해요.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고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성공의 청사진을 수월하게 활용해서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부자들이 오히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부자 마인드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가장 쉽고 빠른 거는 이미 부자가 된 머니게임, 돈 불리는 거에 탁월한 이 부자들이 실제로 하는 게임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임 방식이 바로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보고 다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을 존경하고 본받고 그들처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심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언을 같이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나도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나도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나도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나는 내가 모든 면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발전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발전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겠다. 나는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나는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나는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까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 도서관, 서점, 인터넷 뭐 어디를 들어가서든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책이죠. 요즘은 정말 너무 좋은 게 내 주변에 부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검색하면 인스타그램에 웬만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다 나오고요. 네. 해외 작가들도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요. 네. 뭐 그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는 거 굉장히 좋지만 직접 그들의 삶을 같이 보는 것도 이제는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고 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사진 보면서 엄청 자극받고 그분들의 식단도 많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보면서 나도 저렇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가진 사람들을 이제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 주변이 이래라고 주변 탓을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이제 동호회, 동아리 이런 카페 뭐 이런 것들 가입하거나 뭐 여기서는 테니스나 헬스장 뭐 이런 거를 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같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카페 같은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해서 좀 공부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카페들 검색하면 굉장히 많고요. 어떤 나는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 또 그런 것들도 검색하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조금 내 내면을 치유하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내면을 먼저 고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런 걸 하시면 되시니까 얼마든지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방법 중에 마지막은 조금 유용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텔레비전 프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뉴스를 멀리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요 맨날 뉴스만 보면 골치가 아파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TV를 보지 마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저는 뉴스를 거의 이제 인터넷 뉴스 보고 있고 하는데 진짜 차라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바에는 안 보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네, 그럼 이제 8번째 백만장자의 마인드 8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대요.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네. 판매와 홍보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게 싫으면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판매와 홍보에 대해서 안 좋으면 경제 수준이 낮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올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조금 더 자기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른 사람이 승진 계단을 훨씬 먼저 앞섰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회생활 했을 때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저희 대학 때는 좀 그랬거든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교수님하고 술도 많이 먹고 막 이게 사회성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취업의 길에 좀 그렇죠. 그런 것들 막 자기 자신을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언젠가 당신에게 홍보하러 온 사람이 불쾌하게 굴었을 수 있다. 강매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한참 정신없을 때 그들이 귀찮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이 홍보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지하에 거부해버리고 매우 비참한 기분을 들게 했었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이고 과거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일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야 라고 배웠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예의범절을 다 지키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해서는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면, 네 번째죠.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나는 특별하다라는 식의 거만증 증후군이라고 이 작가는 말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뭔가 홍보하는 건 좀 저급이야, 뭐 영업은 좀 저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가진 게 뭐 어떤 것이든, 당신 자신이던 당신이 가진 물건이던 그것이 최고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당신의 품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든다? 글쎄,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진실이 될 수 있다. 조건이 한 가지가 붙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 제품을 알 경우에 라는 거죠. 그 제품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안다면 그럴 수 있다.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부자들은 물건 자체 홍보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 어필을 굉장히 잘 하시죠. 그리고 왜 어딘가에서 뭐 모임에서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뭔가 저 친구가 믿을만 하니까 친구들이 리더를 시키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잘 PR을 하고 잘 홍보를 한 거죠. 믿음이 가게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게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실력이다. 포장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떤가요? 여자들에게 화장 금지 선포를 한다면, 남자들에게 양복 착용 금지를 선포한다면, 혹은 모자 착용 금지, 안경 쓰시는 분들한테 안경 착용 금지 이런 거 한다면 그런 것도 다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책 쓰는 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최고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최고로 잘 팔리는 작가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부자들을 보면 대개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뛰어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판매 능력, 가마 능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의회에게, 자신의 당원들에게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해야 한다. 애초에 그가 자기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홍보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연차가 쌓이면 알아서 리더가 되는 좀 문화다 보니까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리더 자리에 올라가긴 하죠. 자, 이제는 당신이 홍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는가? 당신이 제시하는 제품이나 상품에 확신을 하고 있는가? 홍보하는 대상은 이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있어요. 당신에게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그에게 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겠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읽을 때까지, 당신에게 치료약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너무 소심해서, 두려워서,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꺼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상품에 확신이 없거나 자기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신의 가치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보지 않아서.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확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왜 사람들은 홍보를 꺼려 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려면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잘 알리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봤어요. 행동지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있는가 이거를 1부터 10까지 중에 이제 등급으로 매겨보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내가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보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꼭 굳이 상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 한 명 한 명 다 자신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 자체가 다 어떤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다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보는 거 첫 번째 행동 지침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뭐 전문 서적을 읽고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책을 읽고 전문 지식을 쌓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최고의 1인자라기보다 유니크한 인재가 되는 거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만장자의 마인드 7번째, 8번째 같이 한번 봤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SNS도 이용하시고 책도 이용하시고 또 백만장자의 이런 홍보,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조금 마케팅에 관해서 좀 공부하는 거
마케팅은 진짜 막 어떤 전문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자기 PR하는 정도 이런 것들 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것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 가입해서 활동을 해보거나 그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백만장자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마음 잠재의식도 계속해서 ASMR 올릴 거고요. 또 부자가 되는 것들에 대한 책들도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